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강세 힘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는데 고용 지표가 깜짝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글로벌 주요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고용 지표가 깜짝 성적을 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미국 노동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11.1%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난달 5월 경제 지표에 비교해서는 2.2%포인트 하락을 한 겁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상점에서는 경제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률이 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수가 480만 개 늘었다라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 넘는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이 코로나 확산세가 미국 전역에서 여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시장이 뒷심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파악해 보시고요. 자, 다음 글로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우려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날은 하루 5만 건을 넘어서 미국에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역대 최대치인 10,000명의 신규 확진자 수가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3일부터 독립기념일 연휴가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더 확대될 가능성 이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지표로 상승했던 주가가 막판 투심을 좀 잃은 흐름들 이쪽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중요한 이슈이겠죠.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글로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이렇게 좋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상품시장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국제유가도 역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줄고 있다라고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었는데 그것도 역시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2%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외에 금 가격도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금 가격 역시 0.6% 올라가면서 1,790달러대, 1,800달러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최근에 금 가격의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오늘 뉴욕 시장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뉴욕 시장에서도 최근에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비대면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테슬라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테슬라가 2분기에 자동차 판매 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2분기 판매량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주가가 거의 8% 가까이 오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2분기에 자동차 판매가 9만 650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을 훨씬 상회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테슬라가 잘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2분기 판매 대수를 확인하는 것으로도 역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는 2분기에 모델 3와 모델 YS를 8만 50대를 판매를 했고요. 이것은 시장이 예상했던 6만 1,000대를 훨씬 상회하는 거의 2만 대 이상을 상회하는 판매 기록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모델 S 럭셔리 세단과 모델 X SUV 모델 역시 1,600대를 판매를 하면서 시장에 예상했던 것을 훨씬 상회하는 좋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요. 이러면서 역시 테슬라의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판매는 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2분기에 절반 가까운 시간 동안 캘리포니아의 테슬라 공장이 조금 문을 닫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판매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른 자동차 업체들,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도요타, 피아트 클라이슬러 이런 회사들이 자동차 판매가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30% 줄었다 이런 소식에 반하면 테슬라의 이런 판매 대수의 증가와 시장을 예상을 상회하는 판매 대수는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200달러대를 돌파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뉴욕 지수는 여전히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고 비농업 부문의 고용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을 훨씬 상회하면서 좋은 흐름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뉴욕 시장의 뒷심이 약했다라는 부분도 그렇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고용 지표는 일단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흐름들이 아직도 감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노동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아마존, 넷플릭스, 네. 테슬라 중심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으로도 긍정적인 매기가 쏠릴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파악이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미국 시장도 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약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BBIG라고 해서 최근에 주도주, 우리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주변으로 이제 반도체가 또 하루 올라갔다가 경기민감주가 하루 올라갔다가 이렇게 네. 순환 매장세가 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시장 어제도 뭐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여기에 또 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 쪽에서 뭐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런 것들도 어떤 흐름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는 발빠르게 경제 지표를 또 속보로도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의 방향성 이런 부분도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실적 싸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2분기 그리고 3분기 전망치 중요하잖아요. 네. 이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분석들 끊임없이 해드리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시작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저희가 개장 잘 체크해드리고 다음 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굿모닝 앤 굿머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시장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챔피언 전략 챙겨드리는데요. 그 이전에 투자 유의사항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에서 이데일리 TV와 김영구 전문가를 사칭한 채팅방이 극성이라고 합니다. 투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피해 가시길 바랄게요. 자, 김영구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금요일 시장 오늘 예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우선 구호부터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개굴개굴. 팍팍! 네, 자 금요일 시장 좀 잘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일단 미국 시장은 좋았습니다. 고용 지표가 잘 나왔는데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다음 지표는 우려감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어제 우리 증시는 SK 바이오팜 화려한 데뷔시 이후에 바이오주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좀 잘 갈 수 있을지 우리는 현금 비중을 일단 확보해둔 상황인데 매수 타이밍 잘 누려보자라는 또 의견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뭐 현금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80%, 20% 이렇게 가져가는 전략은 계속 유효해 보이고요. 주가는 지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우존스도 플러스 뭐 92포인트 0.36%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질적으로 보면 밀리는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주가가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자 뭐 10 플러스 1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5포인트에 끝났다라고 하면 이런 전제 조건이 1번이고요. 2번은 마이너스 5%에서 그다음 마이너스 10% 구간 이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10%에 시작해서 마이너스 5%에 끝났다라고 하면 이게 2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강했다고 생각하세요? 10포인트에서 출발해서 5포인트에서 끝나는 그런 게 1번이고 그다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구간에서 10% 시작해서 마이너스 5%에 끝났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강했다라고 보세요? 이거는 답은 2번이죠. 예. 뭐냐면요. 높게 시작해서 밀린 거는 뒷심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뭐냐면 힘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뒷심이 강했냐, 강하지 않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녹아 있었다는 거죠. 먼저 녹아 있다가 오후장에 뒷심을 발휘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실물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 아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시작할 때는 아침에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고 끝났을 때 어떻게 끝났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가 하방으로 봤잖아요. 현금을 비중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하방에 대한 골든타임이 왔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 됩니다. 지금은 애매모호한 자리니까 아예 보지 말자 이렇게 보면 돼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움직였다가 종가 부분에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가 부분에 이렇게 음봉 보시면 종가 부분에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후장에 밀리는 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후장 정도에 밀리는 건 힘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차익 매물 그다음에 오늘은 뭐 미국 시장 휴장이라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 7월에 대한 부분들, 실물단에 대한 부분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본드는 저희가 얘기해놓고 정말 많이 올라갔잖아요. 3,090포인트까지 올라갔네요. 중국 본드 가입한 사람들 축하드립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중국이 좋아요.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달 조금씩 간접 투자 좀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베트남 본드나 중국 본드는 하루 이틀 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개월, 1년 그런 플레임을 가지고 해야지 뭐 하루,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포지션을 가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번외로 가르쳐 드리는 건 뭐냐면 주식만 하지 마시고요. 조그만 금액으로 쌓아가는 그 재미도 설설하고 그다음에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 쪽으로 우리가 보면서 간접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베트남하고 중국을 얘기했는데요. 중국은 위쪽으로 많이 열려요.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영향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들고 가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고 제가 환매 시기도 가르쳐 줄 테니까요. 꼭 이데일리 TV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다음 베트남 본드도 인구 분포도를 잘 봐야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과 중국은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의 히든카드는 뭐냐면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에도 계속 이뤄질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시장도 베트남 쪽으로 많이 공장들이 이전했잖아요. 그렇듯이 베트남 인구 분포도로 보면 중장층이 되게 항아리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위쪽으로 이렇게 보여져 있잖아요. 노령층이 많은 그런 계층이고 베트남 쪽은 그 젊은 층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아리 모양으로 인구 분포가 좋은 거는 차후에 경제 성장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쪽은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율단도 말씀을 드렸던데요. 1,200원대부터 1,240원, 1,250원까지 열려있어요. 그래서 달러도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위쪽으로 열려있으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리우 주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서 파생할 수 있는 것들을 투자의 대안으로 찾아야 돼요. 한 개만 하면 안 돼. 해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달러도 살 수 있고 은도 살 수 있고 금도 살 수 있고 ETF에 상품된 뭐 인덱스 펀드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이 이렇게 오픈이 된 시장이라 마켓이 많이 키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리우 막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뭐 펀드도 가입하고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100% 집중 투자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포트의 비중을 분산 투자하는 거죠. 주식 얼마, 뭐 펀드 얼마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요. 중국 위안화도 마찬가지고요. 7.60, 7.06 위안화인데 위쪽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테슬라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테슬라가 8% 정도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뭐예요? 마지막 에너지 파동.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보면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을 할 때
하락 끝파동이라고 해서 급락을 한번 더 내리거든요.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상승은 7분 등선에서 한 번 더 쭉 끌어올려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떨어질 때 한 파동을 더 세게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 하락 끝파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락의 끝파동의 고통을 이겨내야 주가는 반등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상승의 끝자리잖아요. 그러니까 7분 등선까지 왔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되면 뭐 공매도나 뭐 대주도 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에 인버스 쪽 우리나라만 인버스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 나스닥 인버스 우리나라 상장된 ETN이나 ETF 쪽 찾아가지고 반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상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가 지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ETF 지수 연동으로 ETF 쪽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두값이 최근에 많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 대두값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곡물값들이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리도 마찬가지고 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움직여요. 그다음에 구리값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구리값이랑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이 뭐예요라고 하면 풍산이잖아요. 풍산도 같이 우리가 보는 거죠. 구리값을 원자재 가격을 보면서 관련 종목들을 찾는 거죠. 그다음에 애플은 우리나라 이제 볼 게 없어요. 미국 시장 애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부품단들, 휴대폰 부품단들이 하반기 애플에 대한 부분들이 퍼포먼스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애플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퍼포먼스가 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품단들, 뭐 LG노텍이나 뭐 인터플렉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고점에 있어요. 위에 3,000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 하나, 둘, 세 개 들리면 쓰리바닥, 그죠? 쓰리바닥이면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는 들어올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1,900 정도, 이렇게 돌려볼까요? 그럼 돌려놓으면 여기가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지지라인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차트를 뒤집었다가 올렸다가 그래서 가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40달러 언제부터 계속 움직이죠. 여기가 되게 무거운 자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갭을 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달에는 유가가 좀 떨어질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요. 유가에 대한 관심을 잠시 뒤로 제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값은 1,800달러 진짜 어렵죠?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돌파하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요. 여기는 일단 버거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계속 트라이는 하는데 여기서 계속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안은 은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우리 방송을 짐 로저스가 보는지 어제 뉴스를 보면 금보다 은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짐 로저스가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데일리 TV를 잘 보는지 저희 종목 전 시간을 잘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 사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짐 로저스 그분도 은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따라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데일리 TV를 계속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은은 금보다 대안을 잡고 찾아가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은 얘기하고 많이 올라갔는데요. 우리가 금보다는 은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 개를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인덱스도 봐야 되고 달러 인덱스는 이쪽으로 한번 치솟을 거다 이렇게 전 보여져요. 일단 100달러까지는 한 번은 7월 달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안전한 해지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현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게 주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 그다음에 많이 올라가면 거품이 생겨요. 나스닥 거품이 아닐까요? 그다음에 다우존스 거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1월에도 월 1월 1일 날 방송을 할 때 다우는 나스닥하고 거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심해야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많이 빠졌었어요. 지금도 또 거품 논란을 제가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 자리는 거품이에요. 그러니까요. 밑으로 빠질 거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국내 시장을 돌아와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지르부진한 횡보 장세 이렇게 보면 돼요. 실물단에 대한 부러움.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저는 아래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쪽은 오버슈팅 자리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실물단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항상 실물을 따라가요. 실물은 뭐냐면 옆집 철수 아빠가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뭐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철수 아빠가 갑자기 벤츠 타고 다녀요. 막 고급 브랜드 차를 타고 다녀요. 이분은 돈을 못 버는데 왜 그러지?
라고 물어보니까 은행에서 그냥 다 대출을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한번 인생 편하게 대출받아서 나는 멋지게 삶을 살고 싶어라고 하는데 차후에 이 결말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신용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6조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조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런 그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분들 큰 낭패를 봅니다. 악과 이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미세에 대한 반대 매물, 뭐 신용에 대한 반대 매물이 코스닥 시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돼요. 웬만한 종목은 보면 코스닥 시장에 보면 시종이 8% 이상 되는 종목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할 때는 신용에 대한 물량들 잘 체크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은 조정이 많이 깊을 거예요. 7월, 8월, 9월 달까지는 3분기 때는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단을 잘 체크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ASC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ASC간입니다. 자, 아무래 슈퍼시픽 어떻게 됐죠? 어제도 반등이 들어왔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빠지거든 무관하든 하반기에 갈 수 있는 종목을 느긋이 가져가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떨어질 때는 무섭게 움직이지만 저희 성격대로 한번 급하게 움직일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제가 혈액형이 B형이고 성질이 조금 다혈질이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큰 폭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많이 드리니까요.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들 절절절 빠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올라갈 때 힘있게 빵 올라가는 종목들인 거니까요. 천천히 릴렉스하게 보면 돼요. 19만 원까지 목표가 드리고요. GS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도 어제 반등이 들어왔었죠. 꺾어 들어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 부동산 대책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늘려야 되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관련 있고 하반기에는 SOC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푸시를 많이 가할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건설주들을 잘 하반기에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건설주 얘기하면 모든 전문가들은 안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옛날에 제가 건설주 추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안 좋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어요. 이게 2년 전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리사이클이라 건설주는 관심에 있게 보면 돼요. 올라간 것보다 우리 시청자님은 떨어져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사야지 올라간 걸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건 좀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버스는 하방에 대한 부분 7, 8월까지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고요. 종목 포트는 한 종목 더 넣어드릴 거라고 한 다음 주 정도에 한 종목 더 갖고 올 거니까요. 또 기대하시고 종목들을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같이 종목들 AS 해드리니까요. 매일 참석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도 듣고 그다음에 머뭇보세요. 우리가 이데일리 TV 방송이 뒤에도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제 방송이 끝나면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송 가지지 마시고 우리 이데일리 TV를 하루 종일 보면 정말 좋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 실시간 전략 부탁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좋은 소식으로 만나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9시 40분 주식 챔피언쇼가 펼쳐집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민하셨다면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수급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세를 이끌어 가져왔는데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어제 힘을 넣어줬습니다. 2,100억 원 넘게 기관이 순매수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매도 규모가 좀 줄기는 했지만 4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은 매도세, 하지만 기관의 힘에 힘입어서 상승하면서 어제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었고요. 자,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왔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490억 원 넘게, 기관이 310억 원 넘게, 반면에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차익 실현하는 어제 시장의 수급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어제 개인들이 좀 순매도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주식시장 주변에 자금이 늘 많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증시 주변의 자금뿐만 아니라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흔히 말하는 B2라고 불리는 신용융자 잔고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점점 자 액수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전히 뜨거운 주식시장의 B2 상황입니다. 자,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신용융자 잔고가 12조 6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자, 한 달 사이에 무려 1조 7,300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겠다. 주식시장에서 돈 많이 벌고 있다라고 하더라. 나도 이제 주식시장 투자해야겠다. 그런데 자금이 없으니까 신용융자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심리는 주식시장에 여전히 주변에 팽배하다는 것을 먼저 숫자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6월에 신용융자 잔고가 가장 많았던,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많이 했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었는지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탑5를 확인을 해보니까 자, 요즘에 뭐 역시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종목들이 신용융자 잔고가 높았습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 6월 달에 주식시장에서 많이 상승을 하고 이슈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역시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역시 빚을 내서라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따라잡아야 한다라는 심리가 그대로 나타났고요. 삼성전자도 역시 언제나 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3,200억 원 가까이 신용융자 잔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종목이 SK였습니다. 자, SK가 2천억 원 넘게 신용융자 잔고를 기록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그대로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아시겠죠? SK 바이오팜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시젠도 역시 1,600억 원 넘게 여전히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라는 심리가 작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용융자 잔고가 총 신용융자 잔고가 높은 종목 상위 5개를 봤다면 이제는 신용융자 잔고가 6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폭이 큰 종목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SK였습니다. 6월에는 역시 SK 바이오팜의 상장 때문에 SK에 온 관심과 집중 쏠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SK가 6월 한 달 동안에만 해도 신용융자 잔고가 1,400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SK 바이오팜이 7월 2일에 상장을 하니까 그것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당연히 SK 지주사일 것이다. 그러면서 빚을 내서라도 SK에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심리가 그대로 나타났고요. 그 이외에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시젠, 신풍제약 보시는 것처럼 신용융자 잔고가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들 탑5가 전부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SK는 지주사이긴 하지만 SK 바이오팜 때문에 쏠렸던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에 6월에는 많은 투자의 관심과 자금이 쏠렸다는 것을 이 숫자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SK는 SK 바이오팜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쏠렸습니다. SK 바이오팜을 어제 상장이 되면서 온 관심이 쏠렸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B2일이었던 SK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SK가 6월에 주가가 21.8% 이런 자금들이 쏠리면서 6월 한 달에만도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자, 어제 SK 바이오팜으로 온 관심이 쏠려버리니까 SK는 그야말로 바로 거품이 빠지면서 6%가량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들도 좀 파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개인들은 오히려 SK를 어제 순매수를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SK 바이오팜을 못 사니까 SK라도 사자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일까요? 거품이 빠질지 아니면 개인들의 SK 순매수가 다시 붙어주면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오늘도 조금 더 살펴봐야 하고 변곡점이 될 거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SK가 6월 한 달에만 20% 넘게 상승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B2,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 항상 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6월 한 달만 봤을 때는 어쨌든 B2는 잠정적으로는 투자는 성공한 것이다라고 숫자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난 종목들 6월 한 달 동안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요. 자,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융자 잔고가 늘었다고 말씀드렸죠.
무려 6월 한 달 동안 43%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9%, 거의 20% 가까이 상승했고요. 이외에도 신풍제약, 부광약품, ABL 바이오도 신용융자 잔고가 많이 늘어났는데 30% 넘게 보시는 것처럼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69%나 주가가 한 달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6월 한 달 동안 내가 빚을 내서 신용융자를 써서 투자를 했다라면 6월 한 달 동안 어쨌든 주가는 많이 상승을 했고 수익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었죠. 시즌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신용융자 잔고가 많아진 종목들은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6월 한 달 단편적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은 B2가 실패는 아니다. 어느 정도 수익은 봤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자나깨나 조심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아무리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혹시라도 경제 봉쇄에 대한 재개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변동성이 커지면 그만큼 또 빚을 내서 투자한 것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은 역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매매 언제라든지 반대매매가 노출될 수 있는 반대매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이 커지고 주가가 또 한 번 폭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 언제나 B2 신용융자를 내서 투자하는 것에는 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이것을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 높은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 12, 13% 이렇게 10% 넘게 높은 종목들은 언제든지 위험하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목은 에이텍, 티플렉스, 서린바이오, 오션브릿지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ETF도 역시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언제라도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잘 주시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주의사항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오늘 실적이 앞으로 꽤 좋아질 종목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왜 타 종목 대비해서 못 가지라고 의문을 품으신 분들이 계신데 최근 삼성전자 실적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곧 또 실적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튈 가능성이 있는지 주가 흐름에서 면밀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바로 만나보죠. 자, 삼성전자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반도체 덕에 오를 거고 여기 보이는 풍사는 방산 덕분에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삼성전자를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죠. 우선 2분기 매출액인데요. 이게 4분기, 1분기, 2분기인데 2분기 반도체 섹터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은 낮은데 반도체 쪽에서 매출은 선방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분기 그런 실적에 대해서 예상 분석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표에서 보셨다시피 2분기는 반도체가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매출액은 1분기 대비해서 12%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48조 4,840억 원 정도 요 데이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미끄러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나 디스플레이, 모바일, C, 가전제품, 이쪽 가전 쪽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영업이익 단 굉장히 중요하죠. 영업이익 보면은 1분기 대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7조 6,220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이 부분으로 예상되고 있는 거고 반도체 사업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부 이 부분이 영업이익에서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업이익 쪽에서 중요한 이 부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인데요. 앞서서 반도체는 매출에서 선방해줬고 영업이익 쪽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오를 것으로 4분기, 1분기, 2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인데 이쪽에서 오를 것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주고 있고 IM
IM, 이게 IT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CE는 가전 쪽인데 이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각 섹터별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반도체는요, 1분기 대비해서 한 37%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는 그 중요한 게 메모리와 그리고 비메모리로 나뉩니다. 근데 메모리 쪽에서는요, 43%가 늘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강국은 또 여전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43% 1분기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오르냐 봤더니 D램과 낸드 쪽에서요. 1분기 대비해서 ASP라고 평균 판매 단가가 있는데 이게 상승하기 때문에 메모리 쪽이 43%늘 것이다라는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요. 30%가 줄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결국 반도체에서 승부를 볼 것인데 반도체 내에서도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는 여기서 정리하고 디스플레이로 가보면요. 디스플레이는 지난 분기에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2분기에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는데요. 사실 1분기는 왜 적자였냐라고 보면은 LCD 업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에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그 구조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량 출하 이런 부분이 좀 부진했고 패널 가격도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는 흑자 전환하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OLED가 지켜줍니다. OLED가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해외 배송금이 환입되는 플러스 요소도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섹터까지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IM, IT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유는 매출이 부진해서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8% 줄 가능성이 있다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전입니다. 가전 부분, 뭐 TV, 가구, 가전 이런 부분 만나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모두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쪽 안 좋지만 디스플레이 흑자 전환, 반도체 꽤 선방, 특히 메모리 쪽에서 선방해 주다 보니까 영업이익을 긍정적으로 받고 결국 2분기는 점차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부분인데요. 그럼 2분기는 괜찮아지는데 이게 변곡점으로 작용해서 앞으로 하반기는 더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로 나눠서 보면 반도체는 그냥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서버 D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CIS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화소가 높은 이미지 센서로 전환되는 건데 이게 좀 공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화소 이미지 센서 CIS로 전환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수요와 공급의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격은 상반기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디스플레이 섹터에서는 하반기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TV 수요가 좀 높아진대요.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모바일 쪽입니다. 모바일 쪽에서 OLED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출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OLED 결국 이제 OLED가 선방을 하는 거죠. 이 OLED 이 부분에서 가동률이 적극적으로 되면서 이쪽을 살려줄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하반기에 물량이 증가한대요. 그런데 중저가 이런 모델에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을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모바일도 여전히 주요 변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를 62,000원에서 6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부진하죠. 그런데 2분기 실적 잘 개선될 거고 하반기 괜찮을 거고 내년 21년도 대폭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62,000원에서 65,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분기 실적 예상치 크게 상회할 것이고 2분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세 유지할 것이고 하반기에 모바일 업황 개선될 것이다. 앞서서 다 말씀드린 재료였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근거 잘 참고해 보시고요. 삼성전자는 65,000원 목표 주가 상향됐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풍산
풍산인데요. 풍산은 이 부분 보셔야 되는데 닥터 코퍼. 요거 이제 분석해 보면 코퍼는 구리고요. 닥터는 박사님, 구리 박사인데 쉽게 얘기하면 경기 회복을 알려줄 수 있는 뭐 박사님이다. 소재다, 재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 회복 때 구리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닥터 코퍼의 귀환으로 긍정적으로 풍산이 수혜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신동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풍산에서 구리로 만든 주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부진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미국 쪽에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비해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이 총기 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총기와 탄약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재기 하는 거거든요. 사재기 하니까 아무래도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어서 동반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방산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보시면요. 하반기에 방산 매출이 크게 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중동이고 이 파란색 부분이 북미인데 중동 같은 경우는 6월부터입니다. 소경구라고 해서 총포의 그 경구 작은 거 부분 있잖아요. 그 탄약을 계약을 1년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도 긍정적인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파란색도 괜찮잖아요. 미국의 대선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산 매출이 결국 풍산의 실적을 이끌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러스 요소는 바로 전기동에도 있는데요. 앞서서 신동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신동이 이 풍산의 주력 제품인데 그 신동의 원재료가 바로 전기동이거든요. 전기동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를 보니까 글로벌 경기도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모멘텀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동 가격의 상승도 꽤 큰 재료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풍산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는 풍산이 그 투자 의견이 중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올렸습니다. 3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풍산도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고 반도체 덕에 오를 삼성전자 그리고 방산 매출에 오를 그런 풍산 목표 주가 상향 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적절히 참고해서 반영해 보세요.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스캔들입니다. 오늘도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어제 장에서 4거래일 만에 2,130선을 회복했죠. 오늘은 0.97% 오르면서 2,156.09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나 오르겠습니다. 0.45% 강보합권에서 745.88포인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늘 상승폭을 어디까지 키워나갈 수 있을지 또 어떤 전략을 세워나가면 좋을지 계속해서 굿모닝 2부에서 그 전략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권택중 주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로 전자상거래 업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 팬데믹 이후에도 성장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기존에는 그 언택트,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 쪽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후에 과연 이 성장 동력이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은 우려,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었는데 이미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실적이 나올 것이고 하반기까지도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런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집중해야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실적 기대감, 2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으로 인한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설명해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관련주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이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이 전자 상거래뿐 아니라 또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서 외형 확장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들 많거든요. 어떤 점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가장 친숙한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가 맞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그 인터넷 플랫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있죠. 네. 기존에 저희가 네이버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사업 모델은 광고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광고가 주된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큰 건 이제 쇼핑이죠. 네. 네이버 쇼핑이 상당히 급성장, 코로나19 이후로 더욱더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파이낸셜입니다. 최근에 네이버 파이낸셜 증권과 함께 손을 잡고 금융 쪽으로도 나아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웹툰. 웹툰 같은 경우도 그 실내 콘텐츠 테마가 불면서 상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도 기대를 네. 많이 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7월 1일자로 온라인 IR을 진행을 했는데요. 코로나 전후로 해서 3개월 동안 네이버 쇼핑 안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 이런 자영업자들이 직접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의 창업자가 45%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에 따라 소비도 상당히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전자상거래 스마트 스토어 창립자 수가 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뭐 웹툰, 네이버 파이낸셜 다양한 사업에서 시너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럼 매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27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다 보시나요? 네, 사실 그 상승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들어갈 타이밍을 잡기가 쉽진 않은 종목입니다. 맞아요. 뭔가 대폭의 조정이나 뭔가 주가가 눌려주는 부분이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단기 이동 평균선을 좀 주시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나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나 7월 1일 그 온라인 IR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증권가에서 평균 목표가가 나왔는데 34만 원 5천 원 정도 수준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 붙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 상승 룸이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분할 관점으로 조금씩 담아보시는 게 낫다. 타이밍을 노리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부터 앞자리 수가 바뀌는 구간까지 살펴볼 수 있다. 34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지금 구간에서부터 관심 가져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만나보셨습니다. 더 많은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유진투자증권의 권택중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어제 뭐 저희가 계속 뭐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SK 바이오팜이 어제 핫 이슈였는데 네. 뭐 오늘도 역시 상한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종목들도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리고 3분기 예상치가 또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뭐 일각에서는 오히려 좀 안 좋게 나와야, 바닥을 찍어야 오히려 주시장에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어서 네. 전문가들의 의견 좀 다각도로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주도주와 함께 가줄 것인지, 경기 민감주의 반등도 이루어질 네. 수 있을지 주요 포인트입니다. 잘 살펴주시죠.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오늘도 개장 상황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개장 상황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와 심리 지수들을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부장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뭐 뉴욕 시장도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도 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뭐 뉴욕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세에 베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네. 뭐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어떤 심리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글로벌 투자 심리 좀 예. 체크해 주시죠. 지난주까지 이제 이게 위험자산 회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해서 좀 네. 걱정이 됐었는데 네. 이게 뭐 미 경제 지표가 이제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백신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 구간에 지금 재진입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 뭐 2차 팬데믹이랑 경제 봉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또한 지난주에도 또 위험자산 선호를 이끌 모멘텀이 당분간 부재한 상황으로 좀 보였었는데, 지금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지금 잘 나오고 있으면서 이게 그 좀 회복세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좀 기대 심리를 좀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6월 PMI 같은 경우도 지금 컨센보다 상회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이제 전월 대비 이제 큰 폭으로 지금 개선된 상황입니다. 또한 그 한국 수출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된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52가 나오면서 뭐 52를 상회하면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지금 좀 경기 회복 기대감을 좀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 이제 미 고용 지표가 이제 뭐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치보다 하회를 했고요. 11% 정도로.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게 나왔지만 뭐 고용 지표도 조금 개선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제 연준이 이끌었던 증시였는데요. 지금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연준의 정책 실행, 즉 회사채 매입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실제 회사채 매입이 지금 시작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그 추가 정책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이제 금리 조작 정책인데요. 이게 지금 뭐 FOMC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조금 아직까지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금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좀 상당히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게 만약에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네. 멀티플 상향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이래 되면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기게 됩니다. 뭐 투자 심리도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네. 따라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최근 이제 미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 소비, 부동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선, 즉 반등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확진자 수가 좀 증가되고 있고, 일시적으로 좀 일시적인 회복세에 그칠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으니 좀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인 이제 단기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말에 이제 그 주당 $600 정도 지급되는 이제 실업급여가 이제 그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해보면 이게 이제
뭐 만약에 중단이 되면 소득 절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확대를 키울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아마 연장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수 측면에서는 지금 상방과 하방이 모두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등락할 가능성이 좀 큰 상태고요. 네. 변동성 확대는 뭐 가능하지만 제한적 변동성 확대를 좀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정호연 부장과 함께 글로벌 투자 심리를 확인을 해보면서 확실히 조금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지표나 지수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벌써 5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어떻게 시작을 할지 이재 앵커와 함께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바이오팜이 또 한 번 상한가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했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상장된 이후에 시총 26위 진입 그리고 코스피 200 진입 이런 부분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죠. 어제 그래서 강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삼형젠도 그렇고 뇌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덩달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바라봐야 될까요? 네, 뭐 SK바이오팜은 계속해서 이제 좀 워낙에 좀 대형 이슈로 네. 주목을 받아왔었고, 뭐 오늘도 이제 일단 갭상한가를 아침에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예. 회사 자체에 대해서 성장성, 뭐 뇌전증이라든지 뭐 수면 치료제 혹은 뭐 그걸 파생해서 또 다른 치료제로 계속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상한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매수 주문을 넣는다고 해서 매수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럼 반대로 또 상한가 풀렸을 때는 단기적으로 그 자리가 고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SK바이오랜드는 지금 접근하는 위치는 아니다. 오히려 상한가가 풀리고 나서 조정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이게 조정이 가격 조정일지 기간 조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흐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주말까지 껴있는 상황에서는 오늘 상한가는 어쩔 수 없이 바라봐야 되고 다음 주 주초의 흐름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만 원대까지의 목표가 열어놓으실 필요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오늘하고 다음 주 주초에 만약에 약간의 일정 부분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한번 흐름을 좀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닭고기 관련주가 급등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림이 6%대, 체리브로가 21% 넘는 급등세, 마니커 FNG가 9% 강세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돼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테마주로 분류돼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외에도 풍산이 1%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카카오 1.4% 강세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시장을 보면은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따라가는 국내 증시 동조화 흐름 이런 부분이 나타나죠. 미국 시장은 고용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상승했습니다만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우려감, 그래서 뒷심은 약간 약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 받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SK바이오팜에 대한 긍정적인 대비 소식이 있었고 오늘도 주가 흐름, 시총이 또 얼마만큼 뛰어올 수 있는지, 제약바이오 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이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이 0.6% 14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2150선 가까이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코스닥 시장 역시 0.65% 4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동반 상승 출발 747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200원대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1200원 선 이탈합니다.
있습니다. 한 90전 정도,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하락세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99원까지 떨어진 흐름들 나타내줍니다. 자, 일본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보합권 상승 마감됐는데 0.65% 상승세 22,285엔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 107엔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어떨런지 만나볼게요. 대표님. 네,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어저께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졌었고 오늘도 그런 모습이 연결이 동작으로 계속 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 관련된 종목군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아주 강한 상승 아닙니다만은 한 1% 전후의 상승을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오후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본다면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합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약간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그런 그 화학 쪽이 조금 더 강한 편이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들이 동시효과 때 약간 은행주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한 상승이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 오히려 막 개장하고 나서는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오르는 모습들. 다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상승폭을 좀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아까도 화학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 이런 종목군들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제 그 추경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오늘 추경이 통과가 된다라면 뭐 오후에 통과가 될지 아니면 뭐 저녁에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 증시 자체에 상당히 유동성 효과를 좀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또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엇박자를 타는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하루는 좀 강하게 상승하고 또 하루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라든지 일부 엔터주들 생각했던 것만큼의 상승보다는 약간의 쉬어가는 모습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흐름 자체를 좀 보시면서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SK바이오팜이 상한가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제약바이오주들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들, 쉬어간다고 해서 뭐 조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약보합의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고요. 의심요정군들도 어제 좀 강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부담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IT 부품주들 코스닥 시장을 좀 본다라면 마찬가지로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뭐 2차 전지라든지 일부 OLED 그리고 휴대폰 부품주 쪽으로 해서 약간 매개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 약간 전자결제주라든지 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인데 이게 뭐 확 눈에 띌 정도로 치고 나가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르는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대부분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인 종목을 중심으로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카오 만나보시죠. 오늘 카카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K-웹튜닉 쾌거를 이룩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2분기 일본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3%가 늘었다고 합니다. 1,000억 돌파 추정되고요. 역시 2분기 상회 실적을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29만 2천 원 선을 찍은 바 있고요. 현재는 0.35%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CJ제일제당도 지속적으로 하반기 실적이 괜찮아질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 안정성 흐름도 있고 정부에서 긴급 그 재난 지원금을 줬잖아요. 이 모멘텀도 받아가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18년도
경기도였던가요? 이쪽에서 2조 원 주고 산 미국의 냉동식품 그런 업체가 있는데 이 쉬안즈가 효자 노릇을 했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오늘 CJ 제일지당 52주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현재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0.8%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 초반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DNC 미디어 하반기 카카오페이지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가 때문에 지속적으로 언급됐던 종목이니까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뭐 게임 시장 어제 강했잖아요. 오늘 컴투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어제 중국 판호에 대한 웹진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후에 오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컴투스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라는 차별화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YG 플러스가 3.9% 약세 흐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 좀 이어가고 있으니까 살펴보시죠. 이외에 특징주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오늘 좀 흐름을 좀 본다라면 좀 아직까지는 눈에 띌 정도의 특징주는 나오고 있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육계주들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또 뭐 반면에 뭐 이러한 흐름 자체가 뭐 수산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일부 육계주만 좀 반응하는 거 보면 뭐 꼭 돼지열병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중복, 초복 이런 그 계절적 영향도 일부 있는 것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좀 종목별로 본다라면 약간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일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성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강세를 좀 띠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중심에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게 특별하게 이걸 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동시효과 지나고 나서 이제 한 7분, 10분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확 어디가 좀 쏠림 현상이 나오고는 있진 않다. 조금 더 어쨌든 시장 이번 주에 시장 자체가 좀 평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또 주말을 좀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좀 흐름을 좀 지켜보자는 심정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관망세로 오후장까지 좀 끌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나노엔텍이 14% 넘는 급등세로 출발하는 흐름들이 눈에 띕니다. 랩 온 어칩이라고 플랫폼 기술 개발 이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원격 진료 등 의료 시스템에 대한 효율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14% 넘게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면서 현재 13,85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가 대비 상승률이 큰 종목이 뭐 있나 봤더니 삼성 SDI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소형 전지나 편강 필름, 매출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보셔야 될 것 같죠. 삼성 SDI가 3% 강세 흐름으로 38만 3,500원 선에서 상승하는 흐름들 눈에 띕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경제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좀 상승세로 좋은 탄력을 갖고 있는데, 자, 이렇게 좀 잘 흘러가고 있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모멘텀은 뭘까요? 일단은 이제 그 투자 심리 구성 지표를 한번 보면은 네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구성 지표를 보면 빅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33에서 27로 하락을 했고요. 이게 네. 내재 변동성 지수인데 결국 기대값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 이제 예측하는 변동성은 지금 상당히 하락한 상황이고 뭐 안전사단 선호는 지속되고는 있지만 이게 금문 비율 같은 것도 지금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전주 대비.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기업의 자금 조달 요건을 나타내는 신용 스프레도 이제 전주 대비 좀 개선이 됐고요. 뭐 금리 변동성, 외환 시장 변동성도 지금 소폭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의 이런 시장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개선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헤지펀드 포지션 같은 경우도 이제 간단히 전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그럴까요? 예, 전주에 이어서 지금 조심스러운 강세를 지금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 지금 투자 대안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잘 가는 주식을 지속적으로 이제 모멘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지금 큰 상태입니다. 또한 포지션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면 지금 혹시 또 급락이 나오지 않겠냐 조금 불안해하시는 그쵸. 분들이 계시는데, 네. 지금 포지션 상태로 보면은 이미 지금 충격을 한번 받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CTA 포지션이라 해서 이제 선불업자들의 포지션의 지금 매수, 넷 롱 포지션 자체가 지금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리거, 즉 시장 충격이 발생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 큰 청산 포지션에 대한 위험은 지금 예전보다는 상당히 작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위험이 발생을 하더라도 크게 급락이 온다 이런 부분은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여기에다가 또 관심이 가는 게 최근에 뭐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요즘엔 뭐 로빈 후드라고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이끌고 있다라고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게 현상이 아니라 지금 네네. 글로벌하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빈후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플랫폼을 확인해 보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의 그 금액이 지금 급증을 하면서 지금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특히 이제 아시아 전역에 걸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작년 대비 지금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지금 한국과 유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뭐 대만뿐만 아니라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국가도 이제 전년 대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 유입 금액이 지금 급증을 한 상황입니다. 즉 과거 같은 경우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이제 주가 수익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지금은 자국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지금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나 급락에 대한 우려도 있으실 테지만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좀 짚어주셨고 개인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앞서서 속보가 좀 나갔는데요. 오늘 3차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오늘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다.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3차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떤 시장의 반응이 나올지 3차 추경과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또 경기 민감주들이라든지 섹터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장 상황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종목별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한 종목,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재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흐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풍산입니다. 이영재 이데일리 온 전문가가 적중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구리, 아연, 비철금속으로 신동사업, 신동은 이 주력 제품인데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구리 가격 강세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군용탄, 스포츠탄, 탄약을 제조하는데 방산 매출이 하반기에는 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동력을 장착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구리동, 코퍼, 가격과 관련해서 상승 관련주라고 이미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주가의 상황 면밀하게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22,250원, 목표가 24,800원, 손절가 25,500원 라인이었고요. 풍산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0.21%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23,45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풍산 주목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캠트로닉스 오연지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새빨간 스캔들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는 갤럭시 폴더블 폰 2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을 수 있고 폴더블 폰에 대해서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된다면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성장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회사 상장에 따라서 지분 가치도 부각될 수 있다고 하는데 캠트로닉스 매수가 13,300원,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2,000원 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해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고요.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는 현재 주가가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시가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좀 줄이는 흐름이네요. 13,7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가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솔리드입니다. 홍강표 전문가가 마감 찬스 나이스탁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 부진했고 2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오히려 앞으로의 흐름을 주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국내나 북미 투자가 3분기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아직까지는 KT 위주였지만 앞으로 SK텔레콤 그리고 LG U+ 이쪽까지 중계기 사업자에 선정이 되면서 조금 더 포트를 사업에 대한 저력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반기 실적도 좋아질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에 대한 매출도 증가에 대한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 5,800원 이하에서 제시를 했고요.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200원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솔리드 만나봤고요.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볼게요. 자, 솔리드는 현재 1% 약세 흐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5,900원 선 어제 대비 70원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뒷심이 붙을 가능성 하반기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12시 50분 생방송으로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분석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잘 분석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시장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부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도 일단은 상승세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정호연 부장과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난 이유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자, 먼저 그러면 유창희 대표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제는 실적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주도주로 들어오느냐, 그리고 또 경기 민감주들이 좀 올라와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가늠자가 아마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IT 쪽, 반도체 쪽은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상당히 좀 예상 이상의 실적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실 필요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산업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런 쪽이 여전히 이제 2분기 때까지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중화학 공업 쪽은 조금 여전히 좀 좋지 못할 수밖에 없고 약간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추경이라든지 혹은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2분기 때 집행이 다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좋은 흐름이 실적으로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실적 장세가 나와야 된다,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번 주에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됐었던
코로나 백신 관련된 이슈들. 그러니까 백신이 나온다라면 실적이 좋지 못하더라도 시장은 더 갈 것이고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코로나 이슈가 더 좀 지지난주처럼 좀 불확실함이 더 커진다라면 시장이 못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것이 결국 코로나 이슈다.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보다도 코로나가 조금 더 여전히 시장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잘 미스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추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데 저는 어쨌든 시장은 지금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이슈에 좀 더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강하게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저께 선물 시장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매수가 유입이 되었기 그쵸. 때문에 네. 저는 뭐 곧 이것이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오늘 당장 액션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포지션 자체가 조금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좀 발생이 된다라면 충분히 시장은 7월 달 중순 이후부터는 상당히 좀 좋은 장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좀 그러한 이슈가 좀 있는 것들,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2차 유동성 장세가 발생을 한다라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도 전기차라든지 혹은 뭐 전자결제주라든지 뭐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의료 장비주 이런 종목군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약간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의외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샘이라든지 리바트 이런 기업들이 부동산 정책과 맞물리면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대형 산업 쪽이라면 말씀하신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시고 오히려 정유화학주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좀 주목해 볼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 보시면 7월 초에 좀 관심을 갖고 매수를 좀 진행해 보신다라면 좀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 대표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책과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을 좀 잘 살펴보면서 실적과 좀 맞물려서 업종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정호연 부장의 시각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지금 투자 포인트 기회를 좀 잡으면 좋을까요? 네, 그 처음부터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조금 분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국가별 분산을 한번 해보시라.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뭐 중국 말고도 지금 뭐 미국도 이제 뭐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종목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코로나랑 실제 이게 무관한 상황이고요. 뭐 매출도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뭐 국제보건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지금 오히려 게임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게임즈 중에 이제 뭐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뭐 남자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그쵸. 네. 스타크래프트. 예. 네.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핵심이 지금 뭐 무형자산의 가치에 주목을 하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양한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3개의 회사가 합병된 회사고요. 따라서 지금 신작으로 나오는 게임도 앞으로 지금 성공적일 가능성이 지금 이미 모바일 게임으로 지금 판단해 봤을 때 후속작도 이제 디아블로란 게임인데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네. 또한 지금 이제 지적 재산권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지금 게임사들이 지금 넷플릭스 형태로 즉 좋은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이 지금 잘 가는 형태로 지금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클라우드 게임 같은 게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제 좋은 IP를 가진 이제 블리자드 같은 회사는 이제 기업 가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뭐 국가별 분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게임 회사를 한번 편입해 보시는 것도 뭐 포트폴리오 이제 주 수익률 관점에서 리스크 대비 수익률 관점에서 괜찮은 판단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 게임주 블리자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게임주도 좀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NC소프트 같은 거는 예, 네. 여전히 뭐 계속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 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게임주들도 최근에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뭐 중국과 관련돼서 또 연관 파노 이야기 나오면 또 튈 수가 있으니까 뭐 코로나와 뭐 중국 쪽에 연관되어 있는 뭐 게임주도 한번 시각을 더 넓혀본다면 미국 쪽의 게임주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고수에피의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웹젠인데요. 웹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중국 판호 발급 소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민기적2 중국 출시 기대감이 있다고 하고요. 28,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거래에 연수 급등한 후 오늘은 조정 나오면서 27,000원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구미영 전문가님은 오늘 주간 점검 제시해 주셨는데요. 특수건설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6%, 누리플랜이 5.74%, 코이즈가 4.87%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건설과 누리플랜이 1% 내외의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이즈는 봉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시노펙스인데요. 시노펙스는 수처리 관련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분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상승폭은 제한적이지만 6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S오일인데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활성화와 그로 인한 유가 상승 기대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분석을 주셨습니다. 오늘장 1% 내외의 상승세로 출발하면서 64,000원 부근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DPC인데요. 하반기 최대 IPO 대어로 꼽히는 빅히트 상장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6%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2% 이상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고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이었고 7월에 시작이 있었는데 뭐 개별 종목에 따라 이슈도 너무 많았고 SK 바이오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슈도 너무 많았고 여기에다가 또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도 여전히 우리가 간을 보고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는 하반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감과 혼란의 시기를 지나면 회복과 수익의 또 시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7월은 그런 바람을 잘 담아서 저희가 실적 잘 정리해서 종목별 또 장세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 대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늘 뉴욕 시장 전해드렸지만 내일은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합니다. 맞아요. 독립기념일 휴일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영향을 좀 받지 않고 다음 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역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저희가 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체크하고 저희도 실적 시즌에 대한 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즌이 또 왔습니다. 네. 잘 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보다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굿모닝 고맙습니다.